반갑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 나왔습니다. 재밌죠? 고3 인수 학생들은 재밌을 거야. 재미로 막 풀어보잖아? 근데 이 영상은 그래도 실제로 28학년도 수능을 치를 고1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청자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재미로 이 시험지를 풀어본 고3 인수 학생들은 말 그대로 재미로 보시면 되겠죠.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예시문항 자체가 뭔지를 모를 학생들이 있겠죠. 사실은 고1 학생들은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4월이잖아요. 고딩 된 지 7주, 8주? 중3이지. 관심 없었거든요. 평가원 보도자료니 새로운 수능이니 뭐니 관심 없었거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예시문항 자체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 구성이랑 신유형, 이번에 새롭게 시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감상평 설명을 좀 해드리고 콘텐츠 예고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시문항이라는 게 뭐냐? 교육과정을 바뀔 때마다 수능의 포장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바뀐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료가 매번 나옵니다. 앞으로 새롭게 치러질 수능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안내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게 예시문항입니다. 이 예시문항 안내자료집은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꼭 받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예시문항대로 수능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치러진 예시문항들도 보면은 예시문항에서 시도됐던 게 수능에 결국엔 안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그냥 느낌이 이렇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가 안 넘어갔어. 자, 시험지 구성. 중요한 건 선택 과목 폐지죠. 현행 수능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수능에서는 다 봐야 돼요. 이게 과목 명이 바뀌어요. 교과서가 바뀌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바뀌어요. 편제가. 그래서 이 교과 편제에 따라서 시험지 문제의 구성과 배치도 바뀌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글쎄요.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아니 우리 선배들은 문법 공부 안 하고 의대 갔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한국인이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통 과목이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억지로 하다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항 구성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화법과 언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반이죠. 여기는 이렇게 독서와 작문 배치가 되어 있고 뒤에는 문학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화법과 언어 먼저 살펴볼까요? 처음에 융합제시문 나와요. 화법이랑 언어. 그 다음에 화법 단독 나오고 언어 단독 나오고 문제 밸런스는 화법 5문제, 언어 5문제입니다. 황금 밸런스죠. 눈여겨볼 점. 이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수능에 있는 지문형 언어 문제,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예시문항에서. 그리고 지문이 그냥 화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인데요. 독서 단독 제시문 3개 나옵니다. 현행 수능에서 독서론, 맨 앞에 1, 3번 있죠. 그게 빠졌다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행 수능에 주제통합적 독서 있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실전에서는 저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냥 예시문항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다음에 독서 작문 융합 있습니다. 이게 신유형이죠. 그리고 작문 이렇게 돼 있고 과목단 그 문항 밸런스를 보면은 독서 15문제, 작문 5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문학 쭉 4개 세트 나오고 이것은 지금 현행이랑 똑같죠. 장르별로 한 세트씩 해서 15문제입니다. 이 과목 밸런스를 다시 좀 풀어 헤쳐 살펴보면 우리가 화법, 작문, 문법은 그냥 세트로 좀 치잖아요. 그 친구들이 합쳐서 15문제, 독서 15, 문학 15. 밸런스 좋죠? 네. 이 밸런스 자체는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과목 밸런스는. 근데
이 세부적인 구성 자체가 예시문항이랑은 다를 수도 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신유형 감상평 들려드릴 건데 스포일러 당하기 싫으시면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기회 드렸어요. 갑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번 문제인데 화법과 언어에 포함된 언어 문제예요. 물론 그냥 맥락만 바뀐 거예요. 화법 제시문 안에 들어있다는 그 맥락만 새로 추가된 거야. 그냥 언어 개념으로 풀립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궁금한 건 고난도 출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언어 파트 현행에서 고난도 문제는 지문형에서 나오거든요, 보통. 지문형의 문법 개념 쫙 설명하고 뭐 국어사 설명할 때도 있잖아요. 뭐 국어의 역사 같은 거. 쫙 설명한 다음에 문제 2개 놓는 거. 거기서 보통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언어 지문이 사라진다면 과연 언어 파트의 고난도 문제가 화법 지문이랑 엮어서 나올 수 있냐? 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자, 다음에 독서 논리 퍼즐. 이거는 그냥 독서 단독 문항이에요. 17번. 제가 이걸 왜 신유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독해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종의 논리 퍼즐 게임 같거든요. 여러분 수도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풀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시문이 쉬워요. 이거 17번 포함된 거 풀어보신 분들 알 텐데 제시문은 쉬워요. 근데 17번 문제 자체가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냥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발상이 없으면 아예 못 풀어.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여기 브레인 서바이벌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하던 MBC 예능이 있어요. 그게 간단한 퀴즈 같은 거를 풀면서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바이벌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승하면 상금도 주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이게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아무튼 그때 봤던 MBC 예능 브레인 서바이벌의 느낌이 물씬 풍겼다. 그랬는데 너무 옛날 사람 같죠, 그죠? 뭐 처음 들어보잖아, 그지? 아, 이런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계속 나올 거냐?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앞으로도 나온다고 하면 2018학년도 6월까지 지켜보고 그때 딱 나오면 제가 유사 문항들 준비해가지고 또 콘텐츠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장문 융합에서 장문 문제. 뭐 요것도 신유형인데 이 문제가 수록된 맥락이 그냥 현행이랑 다른 것 뿐이에요. 현행은 화법 장문이니까 화법이랑 장문이 융합되어 있고 2018학년도부터는 독서 장문이니까 독서 장문이 융합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 다르거나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시험지를 보고 논증하는 걸? 그럼 나 논증 공부해야 되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예시문항이에요.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해당 문항의 출제 근거가 자료집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이 교과 과정상에서의 그 교수 학습 목표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출제된 거는 이거 독서와 장문 이 목표에 01-11이에요. 논증하는 글을 쓴다. 장문에서 학생들이 이런 걸 할 줄 알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논증하는 글만 쓰면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돼? 글 종류가 많잖아.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글도 있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글도 있고 과학기술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글도 있고 글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예시문항 보고 논증의 시대가 왔다 이러면 안 돼.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담이 부활했어요. 속담. 현행 수능에서는 그 한자성어, 속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옛날 기출 찾아보신 분들 알 텐데 물어보거든요. 속담 같은 거.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건 속담이지만 속담 대신에 한자성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고전 소설이나 고전 논문이나 보면은 그 사자성어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밑줄 쳐놓고 맥락상 어떤 의미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속담, 사자성어가 고전 유형으로 나오던 시절 있죠. 옛날. 그때는 이게 공짜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의 수강생들에게도 과연 이게 공짜일 것이냐. 왜냐면 한자성어랑 속담을 경험을 너무 안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해. 제가 물어볼게요. 언발의 오줌 누기 무슨 뜻이에요? 언발의 오줌 누기. 댓글 달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 속담 콘텐츠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속담 콘텐츠는 만약에 준비하더라도 제가 뭐 유료 강의로 팔진 않을게요. 캐스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궁금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예시문항이라는 게 정답률을 모르잖아요. 정답률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 시험을 안 치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41번을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잘 풀었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껍데기가 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원래 문학의 보기박스 문제 있잖아요. 그 자리에 교과 융합 수업이라는 멘트를 치면서 보기박스 대신에 학습활동을 깔아놓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풀이의 논리나 그런 것들은 그냥 기존의 보기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점은 오케이, 단순히 포장만 바꿀 것이냐 아니면 이 그러니까 학습이 아니죠. 교과 융합이라는 걸 소재로 뭔가 고난도 출제가 가능할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다. 예시문항을 좀 여러 개를 줬으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여력은 없을 테니까 그냥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기출이 쌓여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45번. 이것은 제시문이 가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 다는 시인데 가는 시가 아니고 뭔 설명이야. 이 유형은 2017학년도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냥 갑자기 없애버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2017학년도에 그 등장했던 유형이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무방할 정도로 아예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번에는 현대시랑 엮여서 나왔지만 현대시가 아닌 장르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어요. 2017 수능에는 이게 소설에 엮여 나왔습니다.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나오고 두 개의 소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적인 설명하는 제시문이 있고 가나다 세트로 출제한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가를 보기박스 취급해서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신유형 감상평이었고 그 다음은 콘텐츠 예고입니다. 일단 캐스트 올라갈 거예요. 2018학년도 수능 제가 다 풀어봤다고 했죠. 수능을 풀어본 게 아니지. 수능 예시문항을 풀어봤죠. 그거 다 풀어봤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제가 언급해드렸던 신유형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촬영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캐스트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예시문항을 소재로 수능을 좀 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항 분석하는 강좌를 오픈할 거예요. 교재 없이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 5월 중에 오픈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떠나서 개념, 독해 원리들, 문제풀이, 접근, 발상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공부 방향 이런 잔소리까지 싹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수능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이 예시문항을 소재로 같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당연히 스튜디오 온리 강좌입니다. 저는 이제 고3 N수만 하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하진 않아요. 교재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뭐랄까 판서 같은 것들을 잘 짜올 테니까 노트만 좀 빡빡하게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반드시 오픈하고 완강까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청자로 제가 삼고 있다고 했었죠. 1학년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 수능 공부 3학년 때부터 하면 되지.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하면 되지.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만 해보고 내신 망하면 그때부터 해보지. 라고 하지 말고 내신 공부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수능을 위한 어떤 준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간다면 당연히 3학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고2에서 3 넘어갈 때 고3 첫 교육청 시험을 보고 무너져요. 왜냐하면 고1, 2 때 봤던 교육청 국어 시험이랑 고3 교육청 시험이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평균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체로는 고3 교육청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되는 건가 싶어요. 근데 이번에 예시문항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수능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그럼 내가 요 비슷한 것들 기출을 찾아 풀어볼까 하면서 그냥 그 내신의 공백 기간에 조금씩만 공부를 쌓아가도 3학년 되면 진짜 이게 레벨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하기만 하면 돼. 제가 고3 N수한테는 좀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1 학생들은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굉장한 우위에 있다. 아시겠죠? 자,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케이스트 및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